안녕하십니까. 대학미래연구소 소장 이재진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사탐론 유리분리 고민 중이라면 반드시 보세요 입니다. 사탐론이 뭔지 모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기사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제목은 자연계열 응시과목 제한 없어지자 이과생들 사탐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사탐론이란 이과학생이 수능에서 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를 선택해서 시험을 치르는 것을 일컫는 수험생들의 신조어다입니다. 왜 사탐론 현상이 생기느냐? 서울 주요 대학들이 자연계열학과에서 응시과목 제한을 없애면서 학생들이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사탐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실까요? 재수 때는 국어 시간에 시간을 더 투자해야 될 것 같은데 사탐론 어떨까요? 이게 사실은 학생들이 가장 사탐론을 하는 큰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과탐 학습량보다 사탐 학습량이 작거든요. 학습량이 작으니까 사탐을 하고 국어, 수학에 좀 올인하게 되면 성적이 잘 나오지 않을까. 이래서 학생들이 사탐론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학생들이 간과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학습량이 확실히 사탐이 작기는 해요. 그런데 학습량 작다고 성적이 잘 나올까요? 이건 사실은 퀘스천 마크잖아요. 단순하게 학습량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 뿐이지 성적이 잘 나온다 이건 별개 문제거든요. 어찌되었건 학생들은 사탐론 많이 할 거예요. 작년 정시 상담할 때도 재수하는 학생들이 사탐론을 굉장히 많이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현재 사탐론을 하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최근 3년 동안 보게 되면 많이 증가했어요. 사회와 과학탐구를 선택한 학생, 즉 탐구 두 과목 중에 하나는 과탐, 하나는 사탐한 학생들입니다. 14,000, 19,000 작년에 52,000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왜냐하면 2025 입시부터 자연계열 학과에서 수시든 정시든 지정 과목이 철폐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인원은 더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미적에다가 사탐한 학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두 과목. 여기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럼 5만에서 6만 사이 학생들이 사탐런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성균관대인데요. 수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서 사탐, 과탐 다 열어놨습니다. 수학도 열어놨죠? 정시입니다. 자연계학과인데 사탐, 과탐 다 열어놨죠? 수학도 열어놨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탐론의 유혹에 안 빠질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현장에서 제가 학생들을 만나보게 되면 보통 어떤 학생들이 사탐론을 고민하냐면 과학 하나 3등급, 과학 하나 5등급 이 학생들이 얘 때문에 얘를 사탐으로 바꿔서 등급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탐이 이성적이면 국수형 등급은 어떨까요? 보통 두 가지 케이스예요. 둘이거나 아니면 333이거나 뭐 이런 경우죠. 그러면 111은 없나요? 거의 없어요. 실제 현장에서 만나본 적도 없고. 자, 그러면 사탐론이 유리하냐 불리하냐 따지기 전에 과연 사탐론 하는 학생들의 성적대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 대학 보고서 쓰면서 여러 자료를 찾다가 괜찮은 자료가 있길래 좀 보여드리고 사탐론 유불리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기억, 제 메모에 의존해서 재구성한 그림입니다. X축은 점수예요. 여기 빵점이겠죠? 여기는 쉽게 말해서 100점 정도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인원입니다. 빵명이고 여기 인원이 많겠죠. 자, 검정색 그래프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자연계입니다. 미적, 과탐한 학생들이죠. 성적대가 좋죠? 이렇게 뽕긋 튀어나온 이 부분들이 보통 평균점이니까 미적, 과탐한 학생들이 성적이 매우 좋습니다. 평균적으로 인서울 수 있는 성적대에서 평균이 형성되고 있죠. 그리고 메디컬 계열이나 스카이 정도 갈 수 있는 학생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두 번째, 확통 사탐하는 학생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문과죠. 그래프가 뚱뚱하고 요 포인트가 평균이죠. 자, 앞을 볼까요? 앞을 보면 미적 과탐 학생들보다 최상위권 대학 갈 수 있는 학생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미적의 사탐한 학생들 분포를 보니까 성적대가 좋지 않죠. 소위 말하는 미적 과탐 학생들보다 성적이 뒤로 많이 밀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탐 1개가 3, 1개가 5인 학생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앞에 국수형 성적도 좋지 않아서
성적대가 썩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상위권 그룹 봐도 최상위권 갈 수 있는 학생들이 많지 않죠. 그래서 사탐런 한 학생들이 정시에서 맥을 잘 못 쳐요. 성적대가 높지 않으니까. 이건 뒤에서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수시 정시 나눠서 유불리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는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메디컬을 제외하고는 유리합니다. 의예과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의예과 중에서요, 27개 대학 학생부 교과 전형 중에 여기는 사탐런을 해도 지원은 가능하고요. 32개 대학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이 대학은 사탐런으로 지원 가능해요. 자, 그런데 의대 쓰는 학생들이 딱 이 대학만 고려해서 지원하진 않잖아요. 다른 대학도 있죠. 그래서 의예과를 비롯한 메디컬 계열에서는요, 사탐런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안 돼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런데 인서울 및 수도권 교과 종합전형에서는요, 과탐을 지정한 대학이 별로 없습니다. 국민대 교과 자연, 숭실대 교과 자연, 인하대 교과 자연, 플러스 서울대하고 연세대, 이 대학들만 과탐을 지정하고 있고, 그 외 모든 대학은 사탐, 런으로 해서 수능 최저 만족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수시는요, 메디컬 계열은 사탐런을 해서 이득이 없는데, 인서울 및 수도권은 몇 개 대학을 제외하고는 사탐런을 해도 수능 최저 준비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결론 지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정시까지 갈 생각이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요 5개 대학을 제외하고 쓸 생각 있다 하게 되면 사탐런 하셔도 됩니다. 단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량이 작은 사탐런을 한다고 해서 성적이 잘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걸 감안하시고 준비하셔야 되고요. 정시는 어떻게 될까요? 일부 대학만 뽑아봤습니다. 여기는 수시고 여기는 정시인데 서울대는 지정이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3%, 5%, 6% 뭐 이렇게 가산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에이 3% 이거 수학 한 문제 더 맞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고민하는 분들도 있고, 이 숫자가 워낙 작아 보이기 때문에 에이 당락에 큰 영향을 못 미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오산이에요. 실제 계산해 보게 되면은요, 가산점 지정하는 대학에서 가산점 못 받잖아요. 합불 바뀝니다. 자, 그럼 정시는 어떻게 될까요? 과탐 가산점이 숫자는 작아 보이는데 가산점을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건 당락이 바뀌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세대, 경희대, 동국대, 국민대 제가 예를 들어 가져왔고요. 이 점수는 최초 컷 점수, 최종 컷 점수고요. 이 빨간색은 최초와 최종, 그 차이 점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과탐 표준 점수라는 건 뭐냐면 연세대, 경희대, 동국대, 국민대 지원하는 학생들의 과탐 점수 평균은 아마 이 정도 될 거라고 제가 예상을 했고요. 이 점수에 이 가산점을 부여하게 되면 가산점은 이렇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경희대는 과탐 응시만 하면 가산점 4점이에요. 자, 그럼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숫자가 좀 많아서 좀 이해하는데 어려우실 수 있으나 결론만 기억하시면 되니까 한번 술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과탐을 다 응시했어요. 그럼 내가 이 점수 맞았습니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과탐을 하지 않고 내가 만약 사탐런을 했다. 그럼 내가 이 점수를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1.95점 빼야 되겠죠? 못 받으니까. 그러면 최초 컷과 최종 컷 사이가 1.69인데 가산점이 1.95니까 나는 이 점수보다 뒤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가산점 못 받으면 그럼 불합격. 그죠? 자, 경희대 국제 캠퍼스. 내가 과탐을 했으면 560점 받는데 과탐 안 했어요. 사탐 런을 합니다. 그럼 4점 마이너스네요. 여기서 4점 마이너스 하게 되면 이 점수 뒤에요. 이거보다 크니까. 동대 볼까요? 동대는 내가 과탐 2개 했다면 685.33인데 사탐런을 했습니다. 그럼 이 점수 못 얻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1.8점 빼게 되면 이 점수 뒤에 있어요. 불합격이죠. 자, 국민대입니다. 내가 과탐 다 했으면 이 점수인데 사탐런을 하게 되면 1.68점 못 얻는 거잖아요. 뺍니다. 그러면 최초합이 이 점수 안쪽에 있는 추합 범위로 바뀌는 거예요.
이 가산점이 되게 무지막지합니다. 가산점 받으면 합격, 가산점 못 받으면 불합격이에요. 그러다 보니 작년 정시 상담할 때 사탐런을 한 자연계 학생들이 상담하면서 계속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저 왜 이 대학에 안 잡혀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가산점을 못 받고 하다 보니까 미적기하에 과탐, 사탐한 학생들이 이 점수를 못 받기 때문에 계속 최초합이 추합 끝으로 밀려버리고 추합으로 예상되는데 불합으로 자꾸 밀리는 거예요. 정리하면 사탐런을 했을 경우에 서울 지역 대학 기준으로 한 20개 정도, 그러니까 국숭 세단 라인까지는 안 하시는 게 좋고, 광명상가, 이하대학, 그리고 직업국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만 서울대부터 해서 국숭 세단 라인까지는 사탐론 해서 득보다 실이 많다, 최초합이 추합으로, 추합이 불합으로 밀릴 수 있으니까 정시까지 고려해서는 사탐런은 안 하시는 게 좋다입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2025 대입부터 수시 정시에서 자연계학과에서 응시 과목이 철폐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탐 학습량이 적어서 사탐런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57,000명, 올해는 한 8만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럼 이 사탐런을 했을 때 유불리는 뭐냐? 수시 메디컬은 안 하시는 게 좋고 정시 메디컬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메디컬 계열은 그냥 과탐 안고 끝까지 공부하시는 게 좋고요. 일반학과 기준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지역은 5개 대학을 빼곤 과탐 지정이 아니기 때문에 수시 합격만 위해서 수능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사탐런을 해도 괜찮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시는 눈으로 보이는 가산점은 작게 보이지만 대학의 점수 구조로 생각하게 되면 합불이 바뀔 수 있는 구조니 정시까지 고민하신다면 서울대부터 국숭세단 라인까지는 사탐런을 안 하시는 것이 좋다. 과탐 2개를 고수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 저 가산점 보니까 뭐 얼마 안 되는데 다른 과목에서 한두 문제 더 맞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반문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들도 있어요. 공부해 보세요. 여러분들 공부해서 국수영 한 문제 더 맞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한번 느껴보신다면 그 말이 빈 껍데기인 말이라는 걸 금방 느낄 겁니다. 우리가 한 문제 더 맞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정시 상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탐론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요. 사탐론 한번 정리해 봤고요. 수시, 정시에 따라, 그리고 메디컬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바뀌니까 그 부분 잘 고민하셔서 사탐론 신중하게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